여러분, 주말에 코스트코 한번 가려다가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30분 넘게 줄 서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지난 주말에 큰맘 먹고 장을 보러 갔다가 들어가기도 전에 진이 다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매장에 들어서면 쇼핑을 마치고 계산대를 나오면서 다들 의식처럼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푸드코트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드시나요? 아마 10명 중 8명은 바로 이걸 주문하실 겁니다. 핫도그 세트. 팔뚝만한 소시지가 들어간 핫도그에 음료수 무한 리필까지 포함된 이 세트의 가격은 단돈 2,000원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핫도그 세트의 가격은 미국 본토 기준으로 1.5달러인데 1985년에 처음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단 1센트도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코스트코는 무슨 수로 이 가격을 유지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맛있게 드시는 그 2,000원짜리 핫도그는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기 위해 코스트코가 던진 아주 정교하고 치밀한 수학적 미끼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마트 쇼핑 팁을 알려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성비의 성지라고 믿고 있었던 코스트코라는 거대한 제국이 사실은 우리의 뇌와 심리를 어떻게 조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숨겨놓은 진짜 돈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코스트코 카트를 밀 때마다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가진 상식부터 깨부수고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코스트코를 뭐라고 생각하죠? 네, 창고형 할인마트라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대량으로 떼와서 싸게 파는 유통회사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제가 재무제표를 뜯어보고 내린 결론은 다릅니다. 코스트코는 유통회사가 아닙니다. 코스트코는 물건을 파는 척하면서 사실은 회원권이라는 금융상품을 파는 구독 비즈니스 기업입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고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4년 실적을 제가 직접 뜯어봤습니다. 이 숫자에 주목해 주십시오. 코스트코가 1년 동안 전 세계 매장에서 물건을 팔아서 번 매출이 무려 340조 원이 넘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여기서 물건 원가 빼고 직원 월급 주고 월세 내고 다 떼고 남은 순이익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약 7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데이터가 등장합니다. 바로 멤버십 수익, 즉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내는 연회비 총액이 얼마였냐면 48억 달러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전체 순이익 74억 달러 중에서 무려 65%가 물건을 팔아서 남긴 돈이 아니라 우리가 낸 입장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코스트코는 그 넓은 매장에 진열된 고기, 빵, TV, 옷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들러리일 뿐입니다. 코스트코가 진짜 돈을 버는 곳은 계산대가 아니라 입구에서 여러분이 회원권을 갱신하는 그 순간입니다. 만약 회원비가 없었다면 코스트코의 순이익은 반토막, 아니 그 이하로 곤두박질 쳤을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 코스트코가 왜 그렇게 싼지 모든 미스터리가 풀립니다. 다른 마트들 한번 보세요.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일반적인 유통업체들은 마진으로 먹고 삽니다. 공장에서 1,000원짜리 물건을 가져오면 거기에 300원을 붙여서 1,300원에 팔아야 남습니다. 보통 유통업계의 평균 마진율이 25%에서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코스트코는 완전히 미친 짓을 합니다. 창업자인 짐 시네갈은 회사 내규로 아주 독특하고도 절대적인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상품의 마진율은 14%를 넘지 않는다. 심지어 자체 브랜드인 커클랜드 제품도 15%를 넘기면 안 된다. 이게 얼마나 지독한 규칙이냐면요. 실제로 한 임원이 납품업체와 협상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마진율을 15% 이상으로 남겨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회사 같으면 보너스를 줬겠죠. 그런데 코스트코에서는 오히려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가격 낮춰. 우리는 마진을 남기는 회사가 아니야. 실제로 코스트코의 평균 마진율은 11% 수준입니다. 여기서 매장 월세 내고 전기세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상품 판매에서는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타이어나 로티세리 치킨 같은 일부 품목은
아예 마진을 0으로 잡기도 합니다. 원가 그대로 준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내년에도 5만 원, 8만 원짜리 연회비를 내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코스트코 매장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입장료를 받고 운영하는 거대한 테마파크인 셈입니다. 에버랜드나 롯데월드가 입장료로 돈을 벌지 안에서 파는 추러스로 건물을 올리는 게 아닌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구조가 정말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마트들은 불경기가 오면 비상이 걸립니다. 물건이 안 팔리면 당장 적자가 나니까요. 하지만 코스트코 경영진은 아주 느긋합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적게 사든 많이 사든 상관없거든요. 여러분의 지갑에서는 이미 1년치 연회비가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코스트코의 전 세계 회원 갱신율은 무려 90%에 달합니다. 10명 중 9명은 내년에도 또 돈을 낸다는 겁니다. 이 경이로운 재구매율, 아니 사실상 강제 구독률 덕분에 코스트코는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기술 기업도 아닌데 영업이익률이 매년 기계처럼 일정하게 유지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회원권 모델에는 더 사악하고 천재적인 심리학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스트코 갈 때 집 앞에 있는 슈퍼 가듯이 슬리퍼 신고 털레털레 가시나요? 아니죠. 대부분 차를 끌고 갑니다. 기름값 들고 시간 들고 주차 전쟁까지 치릅니다. 거기다 이미 낸 연회비 본전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이걸 경제학 용어로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하죠. 내가 낸 돈이 얼만데 뽕을 뽑아야지. 이 생각이 뇌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집 앞 마트에서 사면 될 우유 하나도 굳이 차를 끌고 코스트코까지 가서 사게 됩니다. 그리고 막상 갔으니까 기름값이 아까워서라도 카트를 가득 채우게 되죠. 어차피 쓸 건데 미리 사두지 뭐. 이러면서 휴지도 30롤짜리 사고 물도 6개 묶음을 담습니다. 코스트코는 바로 이 지점을 노립니다. 그들은 상품 마진을 포기한 대신 여러분의 방문 빈도와 충성도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 충성도를 무기 삼아 납품 업체들을 쥐락펴락하며 더 무서운 짓을 벌입니다. 바로 카테고리 킬러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코스트코 매장에 들어섰을 때 혹시 뭔가 좀 휑하다는 느낌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천장은 엄청 높고 물건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막상 사려고 보면 종류가 별로 없습니다. 샴푸를 사러 갔는데 브랜드가 2개밖에 없고 케첩을 사러 갔는데 딱 한 종류만 놓여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게 바로 코스트코가 돈을 버는 두 번째 핵심 전략, 선택과 집중의 독재입니다. 보통 대형마트는 한 매장에 약 14만 개 이상의 상품을 취급합니다. 하지만 코스트코 매장에 있는 상품 수는 고작 4,000개 안팎입니다. 일반 마트의 30분의 1 수준입니다. 경쟁사들이 수만 가지 물건을 깔아놓고 고객에게 선택권을 넘길 때 코스트코는 아주 오만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검증해 봤는데 이게 최고야. 딴 거 보지 말고 그냥 이거 사. 이 전략이 왜 통할까요? 여기에는 선택의 역설이라는 심리학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은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구매를 미룹니다. 하지만 딱 2가지만 있으면 둘 중 하나를 집어든다는 거죠. 코스트코는 고객의 고민 시간을 강제로 삭제해 버린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 전략이 납품 업체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일반 마트 치약 코너에는 20개 브랜드가 진열되어 박터지게 경쟁합니다. 내 물건이 좀 안 팔려도 큰 타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코스트코 치약 코너에는 자리가 딱 하나, 많아야 2자리밖에 없습니다. 만약 어떤 치약 회사가 코스트코의 그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870개 매장, 1억 명이 넘는 회원이 오직 그 치약만 사게 됩니다. 매출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로또 당첨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대로 코스트코에서 퇴출당하면 매출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스트코는 납품 업체에 대해 절대적인 슈퍼갑이 됩니다. 우리 매장에 너희 물건 깔아줄게. 대신 가격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맞춰. 포장지도 우리가 시키는 대로 바꾸고 용량도 더 늘려. 납품업체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업체가 그 자리를 채갈 테니까요. 코스트코는 이렇게 품목수를 극한으로 줄여서 주문 수량을 한 품목에 몰아줍니다. 이를 통해 단가를 후려치고 그 혜택을 다시 가격 인하에 반영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스트코가 최저가를 유지할 수 있는 진짜 비결, 바잉 파워의 극대화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코스트코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싸게 파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점 또 하나 못 느끼셨나요? 그 넓은 매장에 그 흔한 표지판 하나가 제대로 없습니다. 우유가 어디 있는지, 휴지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안내판이 천장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단순히 인테리어 비용을 아끼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을 좀비처럼 걷게 만들어 충동 구매를 유도하는 아주 교활한 보물찾기 심리학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코스트코에서 길을 잃는 건 여러분의 방향 감각 문제가 아닙니다. 코스트코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거대한 미로에 갇힌 겁니다. 보통 마트는 라면은 3번 통로, 세제는 5번 통로라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빨리 찾아서 빨리 사가라는 거죠. 하지만 코스트코는 정반대입니다. 표지판을 없애버려서 고객이 매장 구석구석을 강제로 배회하게 만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유와 달걀, 치킨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이 필수 식재료들은 항상 매장 제일 안쪽,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유 하나를 사려면 TV, 보석, 옷, 장난감이 쌓여 있는 모든 통로를 강제로 지나쳐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뇌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이 패딩 괜찮네? 이 과자가 이렇게 쌌나? 이러면서 예정에 없던 물건을 카트에 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코스트코가 노리는 충동 구매의 메커니즘입니다. 더 악랄한 건 위치 바꾸기입니다. 지난달에 분명히 입구 쪽에 있던 영양제가 이번 달에 가본이 없습니다. 직원은 위치가 바뀌었다고만 합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그 영양제를 찾기 위해 매장을 한 바퀴 돌아야 합니다. 코스트코 경영진은 이 전략을 아주 그럴싸한 말로 포장합니다. 바로 보물찾기. 하지만 사실은 매번 바뀌는 진열 상품 속에 명품 가방이나 고급 시계를 뜬금없이 섞어 놓아 도파민을 자극하는 겁니다. 두루마리 휴지 옆에 수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갖다 놓는 식이죠. 고객은 이걸 지금 안 사면 다음에 왔을 때 없을지도 몰라 라는 불안감을 느끼고 결국 그 비싼 물건을 덥석 집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심리 조작입니다. 하지만 코스트코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다른 유통업체들은 감히 흉내도 못 내는 핵무기, 바로 자체 브랜드 커클랜드 시그니처입니다. 보통 마트의 PB 상품이라고 하면 싸구려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냥 싼 맛에 먹는다는 거죠. 하지만 커클랜드는 차원이 다릅니다. 코스트코 전체 매출의 약 30%가 이 커클랜드 브랜드에서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커클랜드라는 브랜드 하나가 나이키나 코카콜라 같은 글로벌 기업의 전체 매출보다 더 많거나 비슷할 정도입니다. 코스트코는 커클랜드를 단순한 자체 상품으로 쓰지 않습니다. 유명 브랜드 제조사를 협박하는 협상용 무기로 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원래 스타벅스 원두를 납품받아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코스트코가 스타벅스에게 납품 단가를 더 낮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콧대 높은 브랜드죠.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코스트코는 즉시 커클랜드 에스프레소라는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포장지는 투박한데 가격은 스타벅스의 반값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원두를 볶은 곳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스타벅스 로스팅 공장이었습니다. 코스트코가 스타벅스의 자존심을 꺾고 OEM 생산을 받아낸 겁니다. 내용물은 거의 같은데 가격은 절반이니 고객들은 커클랜드를 집어듭니다. 결국 스타벅스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전지의 대명사 듀라셀, 프리미엄 보드카 그레이구스, 한국의 참치캔 1등 동원 참치까지 수많은 인류 기업들이 이 커클랜드 전략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제품 옆에 반값짜리 커클랜드를 진열해버리겠다. 이 무언의 압박은 제조사들에게 공포 그 자체입니다. 결국 제조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품질은
인류 브랜드와 똑같이 유지하되 가격은 압도적으로 싸게 만드는 이 전략. 이것이 소비자가 코스트코를 신뢰하게 만드는 핵심이자 경쟁사들이 코스트코를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시나요? 첫째, 회원비로 이미 이익을 확정짓고 시작한다. 둘째, 품목수를 줄여 제조사를 쥐어짜 최저가를 만든다. 셋째, 미로 같은 매장 설계로 충동 구매를 유도한다. 넷째, 자체 브랜드로 유명 제조사를 견제한다. 이 완벽해 보이는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코스트코라는 거대한 돈 버는 기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도달할 수 있는 효율성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팔아 푼돈을 남기는 구시대적 방식을 버렸습니다. 대신 고객을 회원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고 경쟁사를 압도하는 구매력으로 생태계를 장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우리는 흔히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구독 경제가 IT 기업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이미 40년 전부터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 구독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입장료를 내면 싸게 줄게.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제안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만족하는 윈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설계한 게임의 법칙은 당신이 많이 소비할수록 이득이라고 끊임없이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휴지 30롤, 물 40병, 베이글 12개. 단가는 확실히 쌉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필요 이상의 물건을 집에 쌓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쟁여둔 물건은 헤프게 쓰게 마련입니다. 휴지가 많으면 평소에 3칸 쓸 거 5칸 쓰게 되고 과자가 많으면 안 먹어도 될 걸 심심해서 먹게 됩니다. 결국 물건 하나하나는 싸게 샀지만 총지출은 늘어나는 마법에 걸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거대한 물건들을 보관하느라 집안 공간이 창고처럼 변해버리는 건 우리가 치러야 할 보이지 않는 부동산 비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스트코가 노리는 소비의 가속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리한 포식자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당장 코스트코 회원권을 가위로 잘라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코스트코는 잘 이용하면 분명 가게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훌륭한 창고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들의 심리 게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3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보물찾기를 거부하십시오. 매장에 들어가기 전 구매 리스트를 스마트폰에 딱 적어두고 그 외의 통로는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뺏는 화려한 진열 상품은 여러분을 위한 보물이 아니라 코스트코를 위한 미끼입니다. 둘째, 연회비 본전 생각을 버리십시오. 회비뽕을 뽑아야 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진 겁니다. 필요한 게 없으면 빈손으로 나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진짜 돈을 버는 길입니다. 셋째, 핫도그를 먹을 때마다 본질을 상기하십시오. 2,000원짜리 핫도그 세트는 코스트코가 여러분에게 베푸는 호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에도 또 와서 지갑을 열어달라는 달콤한 뇌물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누군가 가격을 깎아준다면 그는 반드시 다른 주머니에서 그 대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상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신뢰와 회원권을 파는 금융회사에 가깝습니다. 그들이 파는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나는 합리적인 소비자야 라는 여러분의 자기 만족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여러분의 다음번 코스트코 쇼핑은 조금 달라질까요? 기업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춤추는 꼭두각시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시스템을 역이용하는 현명한 설계자가 될 것인가? 선택은 오로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고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줄 불편하지만 진실된 돈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